처음에 시황부터 한번 짚어주신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지금 주가가 작년 여름부터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2,500 정도를 하한선으로 바닥으로 네네. 좀 가늠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좀 내려왔고 네. 지금 이제 7월에 예를 들어 그 반등 시나리오가 그대로 좀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조금 담을 주식이 그 대형 수출 우량주 하고 이제 거기에 조금 플러스로 바이오 기업을 언급해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네, 소부장인데 소부장. 네. 이제 장비 쪽은 그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 그다음에 평택 P3 라인 이런 거에 좀 공사가 좀 지연된 영향으로 2분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재 부품 쪽에서 쪽으로. 좀 골라보셔도 좋다. 네, 그래서 네. 바이오 기업은 5개 언급해 주셨어요. ST팜, 알테오젠, 그리고 LNC 바이오, 이오플로우, ABL 바이오. 네네. 네, 요렇게. 네. 바이오가 되게 신선하네요. 예, 바이오,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진 게, 지금 이제 주식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빠진 것 같고, 네네. 2차전지도 많이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톡이 한 반토막 난 것 같고요. 바이오도 많이 빠졌는데, 네네. 이런 걸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소위 물렸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좀 물을 타도 되는 건가요? 우선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실은 요즘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GOS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서 밝힌 거하고는 반대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싶은 이제 왜 저러지 이런 모습들 약간 좀 그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이제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그 큰 공룡들이 몸집이 커져가지고 좀 둔해진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삼성이 지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좀 활동 운실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같은 경우는 오너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좀 변화를 좀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변화가 충분히 혁신을 동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펀더멘탈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9월에 파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막 단가를 낮춰가지고 사놓고 나서 판다. 아마 그거는 원금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지금 사 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날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때 지금 샀던 거는 좀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 장에서 다시 한번 되밀린다든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사 모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이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가 빠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플랫폼 규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이슈도 있었고, 결국은 인플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이다. 이쪽 플랫폼 기업이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인건비 이슈가 대두되지 않고 있다. 그게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멀티플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평가해주는 그 밸류에이션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네이버가 현재의 어떤 기업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상장을 하고 이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를 넘어서 지금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점이 얼마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멀티플은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전에 40-50만 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는 좀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좀 밑을 보신다 하더라도 하단이 장이 급락하거나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만 안 간다면은 하단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노코멘트 하고 싶은 게 카카오가 지금 성장해왔던 과정, 그다음에 시중에 자금을 끌어모았던 과정을 좀 돌아보면 좀 반시장적인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시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카카오는 그 시중 자금을 기업을 갖다 쪼개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상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모으고 하면서 커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카카오 자체잖아요. 이게 지금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다 분리해가지고. 정체가 뭐냐는 거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시국이라고 하던가요? 새끼들한테 지 몸 다 뜯기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바깥 반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예, 이건 좀 넌센스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올 초에.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40만 원대에서 있기는 한데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지금도 배터리가 부족하고 그건 인정을 하는데 상장할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장 제도의 문제죠. 사실 이것도 쪼개가지고 상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LG 화학이 가져가야 될 파일을 여기가 가져가는 바람에 LG 화학은 작살나고 이건 올라가고. 근데 그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게 되는데 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당연히 다 편입을 해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알면서 사는 거예요. 연기금도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고 포트에.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에 그냥 전부 다 편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정말 그 가치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많이 빠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시총 상위 주고 인덱스 펀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요즘은 그 펀드들이 또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크게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좀 밸류로 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글로벌 경쟁도 심해지고 그런 걸 좀 돌파해야 되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NCM 계열 쪽에서 주도를 하느냐, LF 쪽에서 이제 주도를 하느냐 이슈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LFP 안 한다고 했다가 너도 나도 이제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무시했다가 그 시장이 지금 커지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너도 나도 이렇게 이제 배터리 만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무한 성장을 지금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몰라요. 이제 가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때 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공화당이 또 석유 군수 산업 쪽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을 이렇게 이뻐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또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 가지고는 아직까지 택도 없어요. 여전히 석유가 필요하고 여전히 석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시점에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계속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좀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솔직하게 부장님의 그 의견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예. 예, 부장님,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다 다뤄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지금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이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증권업계 그래도 94년부터 어쨌든 발을 담궜었으니까 뭐 횟수로는 곧 3자가 보이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어봤고 여러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다 겪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00에서 2,600대까지 빠지는 것도 힘드셨겠지만 저는 IMF 때는 1,170 정도에서 277.76까지 빠졌었고요. 네. 금융위기 때는 2,000이 넘었었는데 그게 900을 깼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도 있는데 이 상황들을 견뎌왔던 것들은 뭐냐면요. 증권을 투자하시는데 보통 딴 데서 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하세요. 증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증권에서도 돈을 벌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로 듣고 투자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본인이 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 나가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빠졌다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판단하셨어야지, 주식 사가지고 빠졌으니까, 난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잠긴 투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물론 뭐 워런 버핏 같이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가시면 좋은데, 이건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면 100%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워낙에 셀럽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국내 기업은 워런 버핏이 샀던 글로벌 넘버원을 구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켓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에서 1등하면 글로벌 1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1등해도 글로벌에서 1등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미국에서 글로벌에서 1등이 되려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고 자기만의 투자 방법, 노하우도 좀 길러보셔야 됩니다. 책에 나온 것들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따라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버시는 거 놀면서 버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은행에다 놓고 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고 약세장에서 특히 강세장에서는 사실 즐기시면 돼요.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도움 안 되고 약세장에서는 특히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장을 봐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내 주식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보시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손절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피와 살이 되는 현실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용이 못된 이분기래가. 그러면요, 부장님, 이게 지금 한 30%, 35% 이렇게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리고 미래에는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그걸 돌파해서 4천 가고 그럴 날이 오기는 오는 거네요.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네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친기업적이잖아요. 어쨌든 그 법인세도 5% 인하해 주겠다. 그다음에 뭐 정부가 지금 다 기업들 규제도 풀어주려고 그러고 플랫폼 규제하려고 했던 것도 다 이제 완화해 주려고 그러고 한국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거시적인 환경하고 맞닥뜨려야죠. 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환율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백날 잘해도 주가는 자동적으로 외국인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실 때 특히나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서 경제를 좀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4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만큼 좀 신중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오늘 한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 강북 WN의 이영훈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